Hi there everyone,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as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활용입니다. 활용과 함께하는 비주얼이 참 중요한 비주얼지 세상에 없던 영문법 왕초보 개념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엄마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세요? 야, 옆집 애랑 옆집 딸이랑 이런 비교 되게 싫으시죠? 근데 사실 막상 뭔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놓고 보면 그것만큼 명확하게 두 가지의 장단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오늘 시작은요, 여러분들 compare이라는 단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사과랑 오렌지를 같이 놓고 보니까 색깔 구분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 모든 그 각각의 과일을 가지고 있는 특성 등을 놓고 봤었을 때 느낌이 오는 것처럼 사실 이 compare이라는 단어는요, 비교하다 또는 뭐 대조하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여러분들 그 한국말에서는 특히 국어 시간에는 비교, 대조, 비유 이런 것들 되게 명확하게 나눠주시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compare입니다. 같이 놓고 보면 그냥 compare이에요. 왜냐면요, compare이라는 단어의 사실은 어원은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발 한 쌍을 뭐라고 하죠? pair, 한 쌍이라고 하잖아요. 한 쌍. 그래서 이 쌍 앞에다가 컴을 갖다 놔서 한 쌍을 같이 놓고 보다라는 말입니다. 한 쌍을 같이 놓고 보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를 견주어 보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약간 구두가 독특하죠? 그렇죠? 저도 이 구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보면은 강아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혓바닥도 보이고요. 네, 사실 이렇게 구두를 양쪽으로 갖다 놓고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사이즈는 같은가? 혹시 색상은 좀 다른 건 아닌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견주어 놓고 봤었을 때 명확하게 그 특징이 드러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주얼지 시제편을 함께 할 건데요. 시제라는 것을 비교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교 체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 독립적으로 봤었을 때는 뭔지 정확하게 안 잡혔던 것들이요, 두 개를 비교해 놓고 같이 견주어 놓고 봤었을 때는요, 명확하게 그 차이와 특성이 드러나 보일 거예요. 오늘 저랑 비교 조금 많이 해보자고요. 자, 지난 시간에 썼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저희는 8가지 품사를 4가지 요소의 자리값에 밀어넣고요. 그리고 5가지 형식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단언코 모든 문장은 이 5가지 형식으로 다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위험하게 드렸죠. 1강과 2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라. 이게 여러분의 영어의 기초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개념 타이틀 자체가 왕초보 특강이잖아요. 그래서 왕초보 특강이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했던 것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고 내가 공부하는 책에는 써먹을 수 없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 강좌 수업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하고 하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형식에 대한 얘기를 했고 단언코 모든 문장은 이걸 다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최신 기출, 수능 기출 문제를 직접 이 오형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문장, 제가 준비한 문장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쵸? 그 문장이 제가 미리 짜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다 준비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건 어떤 거냐면요. 휴대폰에서 여러분들 룰렛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룰렛을 돌려서 그 룰렛을 돌린 것을 가지고 그 번호를 즉석에서 직접 제가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우선 지금 제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룰렛을 돌려도 룰렛이 잘 안 보이고 또한 여러분들 그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려고요. 지금 카메라 감독님이 앞에 계시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좋아하는 숫자에 그리고 제가 제 생일, 그러니까 제 생일 끝자리 있잖아요. 그 끝자리를 합쳐서 그 해당되는 지문의 문장을 제가 분석해서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짜고 하는 게 아니고, 감독님과 짜고, 아니요. 저 감독님 오늘 처음 봬요. 처음 뵙는데 어떻게 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감독님 오늘 수능 번호가요, 23번부터 45번까지가, 그 독해 문제거든요. 그럼 거기서 2부터 시작해서 2, 3, 4, 5 중에서 좋아하는 숫자 하나만 골라주세요. 2번이요. 예, 2번 들리시나요? 터프한 목소리를 2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번에다가 그러면 제가 생일이 끝자리가 26일이니까 26 아니요. 그러지 않으려고요. 오늘이 며칠이지? 16, 17, 18일? 오늘 18일인가요? 감독님 오늘 18일이에요? 네. 네. 그러면 오늘 28번 문장을 분석해서 제가 자료실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28번 수능 기출 2014년도 문장을 분석해서 올려드리는데 이 5가지 형식으로 되지 않는지 여러분 직접 눈을 보세요.
분명히 듭니다. 자, 안 될 이유가 없죠. 어떤 어려운 지문, 중문, 복문이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오형식 안에 있는 거지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요. 믿음을 가지고 이 기초에 살을 붙여서 여러분의 실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내가 맨날 어려운 책, 상위 1%를 위한 책, 고득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성적의 고득점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궁금하시다면 제가 직접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 자료실에 이 도형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지문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대하시고요. 오늘 함께할 부분은 여러분들 매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동사에 대해서, 자타동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시제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하면 시제를 빼놓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시제,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엔 법과 조동사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동사로 가는 길에 반드시 시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제목은 10일의 약속 셋째 날 점과 선분입니다. 왜? 점과 선분을 구분해야만 하는 것인지는 강의를 보시면 여러분들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시작은 여러분들 한 꼬마아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꼬마아이가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 듀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지금 방금 끝냈어요. 끝내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지 하면서 음악을 딱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나는 숙제를 끝마쳤다라는 말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저 숙제 끝냈어요. 저 숙제 방금 끝냈어요. Which is the right sentence? 어떤 게 맞는 문장일까요? 저 숙제 끝냈어요. 저 숙제 방금 끝냈어요. 사실 방금을 제외하고는 문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숙제 끝냈어요. 방금 끝냈어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방금이라는 부사 가지고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문장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I finished my homework이라는 과거 형태로 숙제를 끝냈습니다 라는 문장과 I have finished my homework 이라는 완료형 문장,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말은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숙제 끝냈어요, 방금 끝냈어요가 이 방금이라는 부사를 가지고 결정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부사 가지고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죠. 이 finished라는 동사와 have finished라는 동사로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숙제하다가 끝냈으면 다 쓸 수 있을지 모르나 영어에서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숙제 끝냈어요. 유후 쉬어야지 라고 했었을 때 쓰는 표현은 I have finished my homework 또는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영어는 이렇듯 대단히 시제에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1강 동사를 잡는 자, 동사를 잡는 자, 영어를 잡는다. 2강 845 단축 번호를 했잖아요. 둘 다 동사와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그 동사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쌓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지고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처럼 그냥 현재, 과거, 미래만 있다면 저는 이 수업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라 말씀이 둥국에 달아 성림백성이 아시죠, 여러분들? 틀리면 어떡하지? 매번 수업 시간에 제가 이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나라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나라 말씀이 정확히 3시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국어는 3개의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는 어떨까요? 자, 영어 시제는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요. 추가되고 이만큼이 더 있습니다. 와, 많죠. 정리하면요. 3시제 대 12시제가 되겠습니다. 3가지 시제와 12가지 시제인 거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12가지 시제를요. 이렇게 나열해서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표로 정리해드리지 않습니다. 저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텍스트 이거 보면 여러분 시제가 눈에 보이나요? 눈으로 보여야지 비주얼이죠. 자, 비주얼 지에선 이렇게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는 이렇게 공부해야 맛이죠. 자, 이 시제 안에 점도 있고 선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총 12시제를 저랑 같이 그려볼 거고요. 그러면 그 12개를 다 정확히 내 걸로 아느냐? 아니요. 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요. 아까 여러분들 시작할 때 제가 compare이라는 동사로 시작을 했죠.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말에는 없으니까요.
우리말엔 없는 영어에 있는 시제들을요. 12개 중에서 꼭 필요해들만 모아를 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눈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시제를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적용할 수 있냐면요. 문제 이따 기출문제 풀 겁니다. 당연히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이 말이 전달하는 뉘앙스 있죠. 그 뉘앙스를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제 끝냈어요. 이건 3시간 전에 끝냈는지 4시간 전에 끝냈는지 어제 끝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오케이? 근데 저 숙제 방금 끝냈어요 라고 말해야 하지만 지금 끝냈다는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동사만 가지고도요. 그러한 변화, 그러한 의미값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영어의 시제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저랑 같이 시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케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들면요. 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기지개를 쭉 한번 피시고요. 오케이? 자, 하셨으면 이제 저랑 시제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간의 흐름에는 수직선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시작점도 몰라요. 그리고 그 끝점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학에서의 수직선을 그대로 데려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시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 제가 지금 서서 오전 10시 47분에 EBS 2번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 전에 저는 새벽 6시에 집에서 나왔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녹화가 끝나는 12시쯤엔 저는 여길 나가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단순 시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 현재, 미래는 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시제 하나 더. 제가 아침에 6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저녁에 한 12시쯤에 간식을 먹었어요. 사실은. 12시쯤에 간식을 먹었어요. 새벽 6시에 출발하기 전에 12시에 간식을 먼저 먹었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과거보다 이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대과거라고 표현하고요. go라는 대표 명사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had gone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You know what? 됐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제, 대과거, 과거, 현재, 미래 같은 시점들을 우리는 단순 시제, 그리고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시점이라고 합니다. 점의 개념이죠. 오케이? 이런 점의 개념과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 시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행 시제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진행 시제는 단순히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만이 아니고요. 현재 시제랑 반드시 비교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재의 단순 점을 포함해서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제가 존재한다면 과거에는 과거 진행 시제가 존재하겠죠. 그리고 미래도 미래 진행 시제가 존재하겠죠. 내일 이맘때쯤 나는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일 거야. 이렇게요. 미래에 내가 뭘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행, 미래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이라고 하고 각각 비동사와 합쳐져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Was not were going, MR is going, 그리고 will be going 이라고 각각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난 후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각각 점이라는 것과 그리고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진행 시제를 제가 표에다가 그려놨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과거에 시작됐던 일이 현재 완료가 되는 것들. 아까 그것처럼 저 숙제 이제 끝냈어요. 숙제를 시작한 건 적어도 한두 시간 전이었을 거예요. 한두 시간 전이라는 건 과거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걸 끝낸 거예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 끝내는 거. 이런 것들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름을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완료 시제라고 하니까 뭔가 끝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용어가 주는 느낌이 그런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이어졌던 일. 오케이? 점과 점을 연결한 선분의 개념으로 완료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완료고요. 현재의 끝이 났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현재 완료.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과거라는 의미의 점을 가졌잖아요. 대과거의 의미의 점을 나왔잖아요. 근데 그 대과거의 의미의 점에서 과거에 종료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거 완료. 종료되는 시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완료. 그리고 현재 완료? 그러면 미래의 끝이 나는 거. 예를 들어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마도 이 공사가 끝이 날 거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우리가 미래의 완료라고 하고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사실 조금 엄밀히 말씀드리면 미래 완료는 그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실생활에 쓰지도 않아요. 왠 줄 알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미래에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지까지가 우리 일상생활에 시험에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래 완료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과거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됐어요? 미래의 끝이 나긴 나지만 시작점은 꼭 현재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9개의 시제를 그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세계는요? 세계는 그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시제를 파악하고 분석해 나가도록 하는데 아까 무슨 방법 쓴다고 그랬죠? 두 개를 마주 놓고 비교의 방법으로 가도록 할게요. 하나하나 놓고 나서는 몰라요. 두 개의 물건을 비교해 봐야지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굳이 김태희 씨가 옆에 와도 옆에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비교당하고 싶지 않아서죠. 옆에 있으면 요목조목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 얼굴에 뭔가가. 그래서 저는 김태희 씨가 절대 EBS에 출연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못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녹화하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시제만큼은 안 돼요. 시제는 반드시 두 개를 끌어다 놓고 할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것만 우선 기억하세요. 자, 점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단순 시제. 오케이? 점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포인트로 나타낼 수 있는 단순 시제. 그에 비해서 흐름,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지만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라고 나타내는 flow, 흐름 시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거부터 현재, 내가부터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라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선분이 나오는 무슨 시제? 완료 시제. 우리는 이런 것을 영어로 term이라고 합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포인트, 점, flow, 흐름, term, 구간이라는 말이죠. 이 세 가지의 개념만 잡고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제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이게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이지? 이딴 건 다 버리시고요. 기억하세요. 이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이게 단순 점에 대한 서술인가 구간에 대한 서술인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용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처음 봐서 생소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난 시제 저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난 맨날 표로 배웠는데? 저게 뭐지? 난 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버리세요. 비주얼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실제로 이게 원어민들의 시제의 개념을 그림으로 그린 가장 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요 시제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단순 현재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단순 현재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사람들은 나는 지금 서 있어. 선생님 서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다. 뭐 나는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있다. 말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단순하게 현재 시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말하다, 서 있다. 뭐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단순 시제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예문을 잠깐 봐주세요. 지금 여기 현재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 오케이? 자, 갑니다. I take a shower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샤워를 한다. 라는 예문이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그 박물관 9시에 문을 연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 지금요. 현재 시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자, 현재 시제. 현재 시제. I take a shower often. 둘 다 현재 시제니까 지금 샤워하고 지금 9시에 문 연다는 거 아닌가요?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샤워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문을 여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두 가지 공통점은 여러분 뭔 줄 알아요? 어제도 샤워하고 오늘도 샤워하고 내일도 샤워할 거예요. 별일 없으면. 어제도 9시에 문을 열고 오늘도 문을 열고 내일도 문을 열 거예요. 주말이 아니라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현재 시제라는 건요. 지금 이 시점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여러분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그럼 평균값으로 쓰는 거예요. 평균값으로. 현재 시제라는 건 여러분들 평균값이에요.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별일 없으면 그럴 거니까 그냥 가운데 값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현재 시제의 원래 느낌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썼다는 건요. 적어도 잠정적인 영구적 상태라는 거. 이게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게 진짜 의미. 자, 봐요. 그래서 이게 습관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어지는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시회는 11월 1일 날 열린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뭘 하고 있어요?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봐요. 11월 1일? 11월 1일이라는 앞으로 다가오는 지난이 아니라 11월 1일이에요. 이 문장에서는 적어도 그 전시회가 11월 1일 날 열려 라고 한다면 이건 미래예요, 여러분들. 미래인데도 지금 뭘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여러분들 이 말을 주고받는 너와 내가 11월 1일이라는 게 앞으로 올 시간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면 현재만 써도 그것은 미래를 나타내요. 어머, 현재 시제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던 현재 시제가 현재 사실에 대한 서술이다 라고만 알고 계셨다면 추가하세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거면 그냥 현재로 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 그리고 암묵적으로 서로 합의가 됐었을 때는 현재 시제로 대체한다. 이것까지 아셔야지 이게 진짜 현재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이런 거 있죠.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뭐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런 진리는 여러분들 어제도 돌았죠, 태양이.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았죠. 그쵸? 자, 그리고 내일도 돌 거예요. 아마도 별일 없으면. 그쵸? 현재도 지금 돌고 있고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습관으로 보기보다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인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진리거든요. 이런 진리들은 항상 현재 형태를 쓰는 겁니다. 자, 현재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현재 있죠? 기존에 알고 있던 현재에다가 여러분들,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재 동작에 대해서 언급하는 현재에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할 것 같으면 평균값으로 현재를 사용한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아는 그러한 암묵적인 미래 시간은 현재를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불변의 진리라고 하죠. 불변의 진리. 그런 것들은 무조건 현재를 쓴다. 약속해요. 이문 보세요. I was thought that the earth went round the sun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I was thought. 나는 배웠습니다. 아니죠.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자, 뭐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요. 생각했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고쳐봅시다. 자, 백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여기를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I was taught. 배웠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뭘 배웠냐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지구가 태양주를 돌고 있단다, 아이들아. 라고 학교 선생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나한테 수업을 해준 건 지난주예요. 한 달 전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면 10년 전은 되겠죠. 그럼 내가 배운 건 과거거든요. 그러면 배웠던 시점이 과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지구도 돌았던 것도 시제를 맞춰서 여기도 과거로 해준 거야. 시제일치 좋았어! 아니에요. 자, 시제일치 하면 안 돼요. 왜? 처음에 했던 말이 우스워요. 불변의 진리는 무조건 뭐니까? 현재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가 가서 들어가면 돼요. 앞에 시제가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대과거든 상관없어요. 불변의 진리는 길이길이 보존해서 현재 시제를 가는 거예요.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소문자를 고쳐주시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시제는 항상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불변의 진리일 때 문장에서 시제일치 따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현재입니다. 단순한 현재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현재의 상태나 동작에 대한 서술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럴 것 같으면 습관, 그리고 가까운 미래, 그리고 진리는 항상 현재라는 거. 그 시제가 바로 여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진행 시제라는 걸 여러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행 시제. 진행 시제라는 건 여러분들 요 바깥쪽 원 이거,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진행 시제. 이거 진행 시제. 네, 이 진행 시제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be plus ing라고 쓰게 되는 거고요. 자, 현재 진행이면 여기가 MREG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인칭과 시제를 이쪽에서 반영할 수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형식이고요. 진짜 의미는 요 아래쪽에 있게 되죠. 그래서 be plus ing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be plus ing, 이 진행 시제가 실제 단순 시제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 체험 첫 번째입니다.
현재와 현재 진행 시제죠. 현재와 현재 진행 시제 볼게요. I live in Seoul. I'm living in Seoul. 이란 두 가지 문장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난 서울에 살고 있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알고 계셨죠.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는 의미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첫 번째 제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기서 live in 이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기 요 가운데잖아요. 요 가운데. 요 가운데 시제가 이건데 선생님이 현재 시제가 뭐를 의미한다고 했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러니까 나 서울에 살아. 나 서울에 그냥 쭉 살아오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그에 비해서 아랫 문장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어떤 거냐면요. 한시죠. 나 지금은 서울에 사는 중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는 중이야. 한시적으로 서울에 머물고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서울에 산 지가 선생님 태어나고부터 쭉 살아왔거든요. 그럴 때 내가 누군가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나 지금 서울에 사는 중이야 라고 하면 상대방은 어떤 뉘앙스로 알아듣냐면 얘 요즘 서울에 잠깐 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현재는 어제, 오늘, 내일의 습관적인 표현인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 있는 밑에 표현은 일시적으로 잠시적인 상황에 대한 서술이라는 거죠. 진행 시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석해서는 이 둘의 차이를 알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예문 준비해봤어요. 강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마도 강은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진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는 그런 현재 시제예요. 아래 거 볼까요? 그 강은 지금 flowing very fast, 매우 빠르게 after flood. 자, 지금 홍수가 난 이래로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건 이건 여러분들 한시적인 거예요. 왜 홍수가 나고 나면 갑자기 급류가 빠르게 유속이 빨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한시적인 것. 이렇게 두 문장은요. 현재형과 현재 진행의 차이는 이런 의미의 차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 그 일시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진행형이 주는 가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배우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리포터가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가면 리포터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보면은 탐 크루즈 씨인데요. 제가 참고 사진입니다. 근데 탐 크루즈 씨한테 뭐 가서 say hello to Korean fan. 한국 팬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이죠. 안녕하세요. 탐 크루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한국말 하지만 곧 영어로 바로 질문과 응답이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What is your wife doing? 아내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내는 뭐 하세요? 근데 탐 크루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는 뭐 하세요? 한국말로 아내는 뭐 하세요? 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What is your wife doing?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아내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한시적으로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있을까요? 밥을 먹고 있을까요? 쇼핑을 하고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방한한 탐 크루즈한테 지금 아내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탐 크루즈 글쎄요, 뭘 할까요?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녀가 물어보고자 했었던 것은 아마도 이거였을 거예요. What does your wife do? 오케이? 아내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물론 탐 크루즈 아내는 유명하죠. 근데 만약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What does your wife do?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현재 시제를 물어본다는 건요, 여러분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내는 뭘 할까요? 아내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표현이 되는 거죠. What does your father do for a living?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서 뭘 하셔? 이게 한시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평소에 직업으로 갖고 계신 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라는 것을 의미를 갖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아빠가 내일 잘리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does your wife do?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결론, 진행 시제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한시적 의미, 현재 시제랑 비교해서 현재 시제가 비교적 영속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진행 시제는 한시적 의미라는 거. 그거 두 개를 같이 딱 놓고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행을 모를 거라고 해서 아니면 현재 시제를 모를 거라고 해서 제가 덧붙이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시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느낌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 함께 볼 내용은요. 이런 진행 시제에 관련돼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아주 유명한 광고인데요. 아주 유명한 햄버거 회사입니다. 특정 광고를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그 광고 회사에서는 아주 광고를 되게 잘해요. 지금 보면 패스트푸드는 좀 나쁘다는 인식이 있는데 아기가 마치 엄마의 젖을 먹듯이 패스트푸드를 먹는 모습을 딱 잡아서 이 음식의 안정성 그리고 호감을 높였는데요. 그런 글로벌한 회사가 광고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특정한 햄버거 회사의 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글로벌한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했어요. I'm loving it. 이런 광고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 다 안다고요? 네, 맞아요. 거기일 거예요. 거기. 근데 보면 원래 first letter is capital.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되죠. 소문자로 썼어요. 헐. 그리고 lov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loving까지 쓰고 apostrophe 했어요. 그리고 it을 썼죠. 여기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대문자를 소문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loving이라는 표현입니다. love라는 동사는요, 사실은 여러분들 상태 동사입니다. 이런 상태 동사를 현재 진행 시제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글로벌 회사에서 이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문법을 틀려서라도 지금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햄버거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극적으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멘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있을지 몰라도 제품에 대한 호감과 제품에 대한 열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문법적으로 love라는 동사는 사랑을 하다, 사랑하다라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진행형을 쓸 수 없습니다. 선생님, 나는 사랑하는 중이다가 왜 틀려요? 왜 틀리냐고요? 여기 좀 잠깐 봐주세요. I'm knowing you. 난 널 알고 있는 중이다. 난 널 사랑하는 중이다. 난 널 기억하는 중이다. 난 널 원하는 중이다. 난 널 듣고 있는 중이다. 왠지 다 말이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문법상 우리가 이런 애들은 상태 동사, 어떤 동작이 아니라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상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 동사는 문법적으로 진행형이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know, like, remember, want, hear. 근데 특히나 마지막에 여기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해요. 선생님, 듣는 건요, 능동적으로 가서 듣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듣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가만히 서 있어도 들리는 소리 있죠.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저기서 뭐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나. 뭐지? 이런 거. 이렇게 듣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오케이? 자, 내가 가서 정말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건 listen이에요, 여러분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들리는 거. 이런 게 hear이기 때문에 상태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 동사 I'm hearing you. 난 널 듣고 있어. 아니에요. I hear you 라고 해서 이렇게 상태 동사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되지 않습니다. 정리할게요. 상태 동사는 진행형 no, like, remember, want, hear 같은 동사는 상태 동사입니다. 오케이. 진행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 loving it 이라는 표현까지 쓰려고 했었던 이 햄버거 회사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문법적으로 틀려도 좋다. 햄버거 많이 팔고 싶다. 라는 의미와 제품의 선호도 때문이고요. 사실 언어라는 건 사람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 움직이는 거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햄버거 회사에서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고 난 후부터는요. 되게 많이 통용이 돼요. 사용이 돼요. 이제는 꼭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여러분들 고지식하고 고전적인 시험에서는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친구들이랑 쓰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나와서 와, 나 진짜 이거 좋아하는 건데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봤어. 나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 이런 표현 쓰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 언어는 진화하기 때문이죠. 얘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런 애들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상태 동사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have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자, she has a lot of money.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소유하다라는 상태 동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she is having a lot of money라고 하면 사실은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줄 안 돼요. 왜? 소유하다는 의미니까요. She is having? No! 틀려요. 그런데
보세요. He's having breakfast now. 그는 지금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건 돼요. 아까 is having은 안 되는데 여기는 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have는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니까요. 아침 식사를 안 먹고 막 싸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have breakfast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식사를 하다, 먹다라는 뜻이죠. 여기는 실제 의미가 eat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행형 쓰셔도 무방합니다. One more. 하나만 더. She is having a nice day. 그녀는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루를 품고 있는 거예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즐기다,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역시나 가능합니다. have라는 모양만 보고 상태 동사다라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의미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출제자들은 이런 부분에 꼭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안 됩니다. 하지만 have처럼 상태처럼 보이는 have 동사는 의미를 파악해서 문맥에 맞게 진행형이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즐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진행형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시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순 시제, 그리고 진행 시제, 그리고 완료 시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 완료 시제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장 시험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완료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완료 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데요. 화면 넘기기 전에 꼭 기억하실 거, 완료 시제라는 건요. 단순 점 또는 흐름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라고요? 자, 시작과 끝이 연결하는 선분. 이것이 바로 뭐다? 완료 시제라는 거죠. 현재 끝나면 현재 완료. 자,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의 이 선분의 일이 끝나게 되면 과거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지금까지 보셨던 점이나 흐름의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구간의 개념이라는 거, 이 선분의 개념이라는 거, 그것만 머릿속에 픽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have pp라는 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는 쓰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씁니다. have pp. 그래서 앞에 있는 have는 인칭 같은 것을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pp는 의미값입니다. 실제 쟤는 의미값은 아니고요. 형식값이고 이쪽이 의미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pp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I lost my watch라고 하면 여러분들 나는 시계를 잊어먹었다. 과거 형태로 여러분들 과거의 시제를 요 점에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몰라. 어떻게 된지 몰라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게 단순 과거 시제. 요 시제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have lost라는 말을 쓰면요. 과거의 특정 시점에서 시계를 잊어먹었는데 그것의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거죠. 시계 잊어먹었는데 아직도 잊어먹은 채로 그 채로야. 아직도 나는 그 잊어먹은 채로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You know what? 아직도 잊어먹은 채로 있어.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순한 시계를 다시 최선인지 대차는지 모르는 이 상황과 이 상황은 반드시 구분이 돼줘야 되는 거죠. 이유는 단순 점의 의미와 구간의 의미는 다르다는 것이 결국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오케이? 자, 이게 완료 시제고요, 여러분들. 이런 완료 시제는요. 과거랑 비교해서 한 예문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Did you have something? 미스터 누구씨 혹시 뭐 좀 드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왜 물어보는 걸까요? 혈당을 재야 되는데 원래 공복에 재야 돼요, 여러분들 혈당은. 근데 먹은 거 있으시면 혈당 못 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에 대한 체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 점에 대한 체크. 시점에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것만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대답하는 사람들도요. No, I didn't. 자, I didn't. 이렇게 말하는 거죠. No, I didn't. 아, 식사 안 했어요. No, I didn't. 안 먹었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에 비해서 지금 아래에 있는 상황을 좀 봐주세요. 아이랑 엄마랑 지금 뭔가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Did you have something? 애기야, 뭐 좀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건요. 뭘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지금 요리 좀 해주려고 했는데 애기 뭐 좀 먹었니? 다시 말해서 애기 배 안 고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아이한테 이걸 물어본다면 아이도 아는 거죠. 그래서 저 뭐 좀 먹었어요. 그래서 I have not hungry. I'm not hungry. 저 배 안 고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엄마는 단순 시제로 뭐 좀 먹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가 대답을 현명하게 have had. 저도 뭐 좀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건요. 엄마가 지금 요리를 해줄 태세거든요. 그래서 저 뭐 먹었는데요. 그 먹은 게 아직도 뱃속에 이렇게 있어서 제 뱃속에 아직도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 배부른데?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단순 시제, 완료 시제, 상황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과 상관없이 대답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잖아요. did로 물어보면 꼭 did로 대답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have로 물어보면 꼭 have로 대답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맞춰서 의도에 파악해 주는 것이고, 대답하는 사람은 현명하게 지금 단순하게 시점에 먹고 먹지 않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과거의 식사가 지금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궁금한 것인지를 파악해서 문맥에 맞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현재 완료의 묘미인 거죠. 오케이? 자, 과거와 현재 완료 체험해 보셨고요. 이제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부사구라고 해서 시험에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외우지 않고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가 되어 있는 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I saw him since 2012. 2012년 이래로 나는 그를 봐왔다. 그러니까 그를 알고 지내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2012년 이래로 그를 봐왔다? 근데 so 자체는 봐왔다가 아니라 그냥 봤다라는 뜻인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밑에 I have lived here 2 days ago. 난 여기 이틀 전부터 살았다.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잠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구분하시면요. 영어로 우리말로 해석해보고 느낌이 맞는 것 같아서요. 이 근거는 어디서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우리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말로 해석해서 자연스러워서 답이다. 자연스럽지 않아서 답이 아니다라고 결정했으면 그건 당신이 원어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거든요. 논리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셔야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여기 so라는 동사는 여러분 시제가 어떻게 되죠? 과거인 셈이죠. 과거라는 시제가 나와 있는데 그 과거는 점이에요. 그쵸? 근데 2012년 이래라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이게 현재라면 2012 이후의 요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2012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현재까지 구간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간을 나타내는 2012 이래와 so라는 동사는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이해하세요? 안 돼요. 왜? 2012 이래라는 건 구간이거든요. 선분이거든요. 선분인데 여러분들 이건 점이기 때문에 선분과 점은 같이 쓰이면 안 돼요. 그에 비해서 아래 문장 보세요. 나는 살았습니다. 여기에 2 days ago. 이틀 전부터 살았습니다. 자, 이틀 전이라는 건 시점상 마이너스 2예요. 오케이? 이틀 전이라는 점. 부터가 아니라 그냥 이틀 전에라는 뜻이잖아요. 이틀 전에라는 건 점이거든요. 이 점과 살아왔다라는 선분에 해당되는 이 have lived는 동시에 같이 쓸 수가 없어요. 어색해요. 이틀 전이라는 시점과 살아왔다라는 구간은 같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 change. I saw him 2 days ago. 나는 그를 이틀 전에 봤어. I have lived here since 2012. 2012년 이래로 나는 여기에 살아왔어.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점은 점의 부사구와 구간은 구간의 부사구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 오케이? 자, 이어지는 예문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 영화를 지난밤에 보았다. 나는 그 영화를 전에 본 적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죠. 자, 여기 볼게요. Last night, 지난밤이란 특정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봤다. 단순 과거형이죠. 과거형의 시제와 단순 시점 부사구는 어울립니다. 좋습니다. 이 문장 오케이. 두 번째 문장 I have seen the movie before. before는 전에라는 표현인데 전에? 전에라는 표현은 before 말고 ago도 있는데 ago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한국말로는 구분 못하는 용법입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ago는요. 단순 점의 시제, 즉 과거 시제랑 같이 사용하고요. before는 일반적으로는 구간, 선분, 완료 시제랑 같이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순서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가 이렇게 선분,
구간에 해당되는 시제가 나오면 시원하게 before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구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나 둘 다 한국말로 뜻은 전해잖아요. 이걸 읽고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고 습득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정리하셨고요. 자, when is your birthday? 생일이라는 건 시점이죠. 또 생일 언제야?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과 when, 언제라는 표현,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은 같이 쓰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when 대신에 여러분들 how long이 들어가는 거야. How long have you been there? 당신 거기 얼마나 있었어요? How long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에 비해서 선분이죠. 선분.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쵸.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have, pp랑 같이 써주는 거죠. 오케이? 그에 비해서 when은 점이기 때문에 단순 시점으로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활용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부사구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두 문장을 갖다 놓고 고민을 하죠. for라는 표현은 뭐뭐 동안인데 동안이라는 표현은 구간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 그렇다면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져서 선분이 연결되면 점의 시제인 lived랑은 못 쓰고 have lived 요거랑은 같이 쓸 수 있어. 이런 결론을 내는 거야. 그래서 I have lived here for 2 years 라는 문장은 맞아. 그런데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이 동안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시점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시점이고 이게 동안인데 그래서 이 문장 같이 부사 같이 쓸 수가 없어. 이런 결론을 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결론까지 고민하셨다면 사실 되게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에게 되게 제가 한 꼭지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어떻게 맞냐면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I have lived here for 2 years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았는데 2년. You know what? 이게 2년째 된다는 거야. 난 여기에 2년째 살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건 그럼 뭐냐? 선생님 이거 분명히 구간인데 왜 과거랑 써요?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내가 거주했던 기간이 몇 년이란 뜻이야? 2년이란 뜻이야. 과거에 거주했던 기간이. 선생님 그러면 왜 현재 완료 안 써요? 질문하셨어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현재 완료 왜 안 써요? 라고 물어보냐면 현재까지 연결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살았으면 have lived가 맞지만 나 어렸을 때 한 내가 10살 땐가? 내가 그 동네 한 2년 정도 살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랬을 땐 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해요. 자, 과거에 시점이 2년짜리 시점인 거예요.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들 2년짜리 동그라미인 거예요. You know what? 이해돼요? 고로 위에 문장, 아래 문장은 다 맞는 문장이에요. for라는 전치사가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 완료만 된다. 누가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됩니다. 오케이? 단순하게 시점으로 2년이 되는 건지 지금까지 연결해서 2년인지 라는 거죠. 현재 완료라는 것이요. 원래 가장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들 지금 이 말하는 시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말하는 시점과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할머니에게 인자하신 할머니가 있어요. 이 인자하신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잘 돌봐주셨어라는 문장을 쓸 때 My grandmother have given a lot of support for me.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항상 지지를 많이 해주셔. 라는 문장을 쓴다 할 때는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나에게 쭉 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현재 완료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My grandmother gave a lot of support for me. 그때는 지금까지 살아계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럼 단순 과거로 쓰는 거예요. 할머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현재 내 곁에 같이 옆에 계시면서 지원해 주실 때만 현재 완료라는 걸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 원래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어요? 이게 현재 완료인 거예요. 오케이? 자, 현재 완료.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를 되게 뭐라고 많이 알고 계시냐면요. 현재 완료만 나오면 경험 계속 결과 완료. 이거 되게 완료 계속 결과 완료. 그래서 무슨 이건 무슨 시점으로 쓰인 거지? 이게 무슨 용법이지?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날리시고요. 완료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여기 방금 도착했다는 건요.
여기 와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They are here. 오케이? 자, 내가 여기서 산 지 3월 1일 이래로 여기서 살았어 라는 얘기는요. 현재 여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나는 내 발목이 부러뜨렸어. 현재 완료를 썼다는 건 내 발목이 아직도 고장난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오케이? Have you seen the teacher? 야, 너 그 선생님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건 이건 뭔 줄 알아요? have가 들어갔으니까 경험이에요. 너가 선생님을 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 경험을 묻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여러분한테 야 선생님 어디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물어보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아셔야죠. 왜 현재 완료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이런 것만 신경 써요. 버리세요 여러분들. 완료가 현재까지 연결됐다는 건 진짜 이런 속뜻을 각각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실제 시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어려워야 할 부분은 사실 완료예요. 왜냐면요. 완료가 시험으로는 부사구가 매칭되는 것만 나오지만 우리나라에는 우리말에는 절대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와 우리말을 잘 비교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완료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고요. 과거 완료와 대과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과거 완료, 대과거, 대과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헤드 PP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헤드는 고정값이에요. 시제가 과거니까 고정값이고 PP 얘가 의미값이거든요.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랑 과거 완료 예문 보죠. The tiger died when the bat arrived. 자, 그 수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 타이거는 죽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러면 시제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것도 과거 시제 그리고 이것도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도착하는 동시에 죽었기 때문에 어쨌든 수의사는 호랑이가 살아있는 순간 본 거야. 도착한과 동시에 죽어버린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had died라는 말 있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있는 요 시제예요. 요 시제. 그리고 alived가 왔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어디 시제예요? 요 시제예요. 요건 무슨 의미냐면요. 도착했어요. 언제? 과거에. 근데 이미 그 전에 숨을 거둔 거예요. 오케이? 자, 고로 이 수의사는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을 못 본 거예요. 자, 과거랑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현대 영어에서 이걸 구별을 그렇게 막 치열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현재에 서 있는 우리가 그게 대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과거 완료 즉 과거의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의 끝이 났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냥 그 전에 일어났던 것. 자, 과거보다 전에 일어났던 시제를 대과거, 대과거에 시작해서 과거에 끝나는 것을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여기 현재에 서 있잖아요. 현재에 서 있는 우리가 이걸 이야기하는 건 좀 이야기하는 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을 잘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를 기준으로 과거 시제보다 이후 이런 시제를 우리는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대과거랑 과거는 과거 완료는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내문 하나만 더 볼게요. 그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내가 버스역에 도착했을 때 그 버스는 출발했습니다. 자, 도착했던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죠. 그리고 출발했던 시점이 여러분들 어때요? 과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예요. 내가 도착하는 시점 그 순간에 출발을 한 거예요. 내 눈앞에서 가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가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아기가 보면 버스 가잖아. 어떡해. 이런 상황인 거고요. The bus had started when I arrived at the station. Stop.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내가 도착했는데 이미 버스는 가고 없다. 가버리고 없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실 때 실제 과거와 과거 완료. 오케이? 과거와 과거가 문맥상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버스가 이미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럴 때는 과거 완료고요. 내 눈앞에서 출발했어. 이럴 때는 여러분 단순 과거로 같은 시제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는 여러분들 문장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한 시제씩만 이동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실게요. 여기 시제가 이렇게 해서 이동하신 게 우리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의 개념인데요. 예문 보시면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예요? 현재고요. 자, 그것을 전에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은 여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시제와 여기 시제. 여기 시제와 여기 시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 시제를 그대로 나는 과거에 충격을 받았어 라고 하려면 시제 어디 한번 봅시다. 한 문장만 더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나는 충격을 받았으면 이게 과거고요. Because I had never done it. 전에 그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해서 실제 시제를 현재랑 현재 완료, 과거랑 과거 완료를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마지막으로 복합 시제 정리해 보도록 하는데요. 복합 시제는 제가 자연스럽게 알 거기 때문에 9개의 시제죠 안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시제에다가요. 더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ave been ing라는 표현인데요. 실제 앞에 2개를 보면 완료 시제예요. 그리고 뒤에 2개를 보면 진행 시제죠. 이게 바로 여러분 복합 시제라고 하는데요. 복합 시제는 실제로 여러분들 글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이미지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현재 완료의 진행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현재 완료의 진행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2가지 시제가 합쳐진 거고요. 과거 완료의 진행이라고 한다면 대과거에 시작한 일이 과거에 종료가 되었지만 지금도 역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3시간 전부터 오기 시작한 눈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면 자, 마이너스 3시간 전에 시작한 눈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완료와 진행을 동시에 써주면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료의 진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원래 완료 형태가 가지고 있는 have pp를 품고 있고요. 또한 원래 진행형이 갖고 있어야 되는 be plus ing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얘는 2가지 시제를 한꺼번에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나 복잡한 시제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볼까요? 이런 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I have worked in my office. 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해왔다. 고로 여러분들 이 문장을 봤었을 때 시제상 나 지금 사무실에서 일했어.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 근데 working. 나 지금도 일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 나 사무실에서 쭉 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 2 문장을 합쳐서 한꺼번에 슝 I have been working in my office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죠. 지금 난 수시간째 여기서 일하고 있어.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을 갖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선생님 현재 완료라는 것도요. 어차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것만으로도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완료의 진행형,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 같은 거 활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요? 라는 이런 아주 높은 수준의 질문을 한다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사실 뉘앙스가 달라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치명적인 이유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I have known you. I have been knowing you. 자, 요 2 문장에서 여러분들 아랫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아까 know라는 동사는 진행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진행형이 안 되거든요. 진행형이 안 되는 동사를 가지고 내가 널 3년째 알고 있는데 라는 말을 쓰려면요, 여러분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형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은 그냥 완료로 대체하면 되는 거고요. 진행형을 쓸 수 있는 동사들은 또한 이 표현을 쓰셔도 되는 거예요. 혼용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예문으로 예를 들어서 It has rained 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시다. 라는 표현이 있고 It has raining, It has been raining이 있다고 했을 때 이 2가지 표현에서 has rained 현재 완료와 has been raining 현재 완료 진행형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하지만 지금도 비가 축축하게 오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다면 현재 완료의 진행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됐나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실제로 저희가 시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복합 시제까지 시제의 느낌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저희 RT가 와우, 거의 1시간 육박해요. 그만큼 시제 내용은 여러분들 종류가 꼭 비교해서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 느낌을 아셔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문제 적용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것들이 단순하게 느낌만 알고 가는 걸까? 아니면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자, 2001년 여름 그는 아산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집짓기 프로젝트 때문에요. 그는 여기서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업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has visited는 분명히 저랑 공부할 때 과거의 어떤 시점부터 현재까지
요 선분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2001년 여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2001년 여름이면 여름 한 3개월 되니까 이것처럼 이렇게 구간인가? 라고 생각했다면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닌 줄 알아요, 여러분들? 2001년 여름이라는 건 여러분들 2000년 여름, 2002년 여름, 2003년 여름 중에 지나가는 한 시점에 불과하는 거예요. 2001년 여름이 몇 개월짜리인 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여름 시점, 2001년 여름도 시점, 2002년 여름도 시점, 그냥 지나가는 뭐에 불과하다? 시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개념? 점의 개념인 거예요. 2001년 여름은 점의 개념이고 그 점의 개념에 구간의 개념, 방문해 왔다. 지금까지 방문해 왔다? 어울리지 않아요. 자, 2001년 이래로가 아니라 2001년이라는 시점과 has visited 지금까지 방문해 왔다라는 시제는 같이 어울릴래요?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어법상 틀린 문제가 되는 거고 3번이라고 쓰시면 여러분들 2점 확보하시면서 정답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점이라는 것과 선분이라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시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가 2001년 여름 이래로 지금까지 방문한 게 아니라 2001년 그 점에만 방문했다면 응당 has visited가 아니라 visited라고 가시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것이고 얘는 어법상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자, 퀴즈 들어갑니다. 비주얼 퀴즈는요. 2년이라는 개념, 2년 동안이라는 개념이 왼쪽에 점, 오른쪽에 선분, 구간의 개념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2년 동안. 자, 저와 여러분들은 수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각각 이 점과 구간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비주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자, 여러분들 지금 수강호기에 점인지 선분인지를 정확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퀴즈 그리고 이렇게 퀴즈군요. 퀴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기특한 노트와 까먹었네요. 노트와 그리고 여러분들 영단기 교재도 여러분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 봐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히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제 공부하시냐고 저 고생 많으셨어요. 1시간 넘는 알티인데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단순 점의 개념이냐, 일시적, 한시적 강조의 개념이냐, 흐름의 개념이냐. 이 세 가지를 외우지 말고 오케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어떤 시제가 나와도 상상하듯이 주어의 상태와 동작을 그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어지는 편은요, 여러분들. 자, 넷째 날 시제 화려한 외출입니다. 특히나 오늘 공부했던 시제가 얼마나 화려하게 변신할 수 있는지 네 번째 날 약속에서 뵙겠습니다. 고생 너무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는 비주얼지의 활용이었습니다.